네, 뉴욕 증시에는 또 한 번 거침없는 하이킥을 연출했습니다. 호재에만 유독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간밤에도 연출됐는데요.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매일매일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뉴욕 증시가. 예,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모두 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조금 시장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피로감도 좀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다우 지수는 0.3% 상승했고요. 나스닥이나 S&P 500은 강보합을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종목별로 보면 역시 인프라 법안 통과로 인해서 캐터필라가 4% 상승했고, 그 다음에 철강업체인 뉴코도 3.6%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는 21%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수소 연료 업체인 플러그파워도 6.7% 상승했고, 포드 4.5% 상승, GM이 1.8% 상승했습니다. 포드는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자일링스도 4.8% 상승했는데 사상 최고가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주인 EV구가 35% 급등했고, 그다음에 블링크 차징 24% 급등, 그다음에 차지포인트 홀딩스가 12% 급등했습니다. 루시드도 어제 10% 상승했고요. 노바백스와 모더나는 이제 어제 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노바백스는 8.7% 상승, 모더나는 3.2%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주가 모습이 좀 괜찮은데 어제 2.3%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도 3.5% 상승했습니다. 어제 AMD가 10%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 메타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10% 급등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150달러인데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AMD는 어제 이제 메타 외에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MS 등의 이제 자회사 등과도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이제 4.8% 하락했는데 이제 머스크가 이제 지분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런 소식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적자가 확대됐습니다. 어제 그리고 이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제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장기화 시에는 연준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예상보다 좀 인플레이션이 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는 임금 인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다, 당분간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상당 부분은 공급망 차질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매파이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을 2번이나 할 것 같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돌아가는 분위기가 조금 매파적인 색채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연준에서? 네. 지금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네.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을 그냥 고수한 것으로 보이고, 블러드도 그냥 원래 이 사람은 지금 매파기 때문에 그냥 원래 하던 멘트 그냥 저는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자기 색깔만 좀 드러내고 있고, 지금 비둘기파가 지금 매파로 돌아선다는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의 시점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변화된 멘트는 없었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인 멘트들이 연준 부의장이 조금 다르게 나와가지고 하나는 뜯어서 월가에서 분석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만약에 인플레가 지금 수준이면은 정책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엔 정책이 실패하는 거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여기에 담긴 의미 어떻게 분석하세요? 어제 이제 계속 인플레가 이렇게 높게 계속되면 이제 장기화되면 이제 결국에는 연준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게 이제 그런 멘트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금 자기네들 예상보다 조금 더 하다는 것을 그냥 완화적인 어떤 커멘트로 지금 대변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일시적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약간 한 발짝 물러서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의 어떤 성공 문제를 운운했다는 게 저는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네, 스스로 이런 정책의 성공 실패를 얘기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어떤 부담감이 크다는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부담감을 굉장히 막중하게 느끼고 있다. 예.
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코너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은 연준은 알고 있는데도 뭐 코멘트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같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회피한 거죠. 그리고 지금에서는 이제 조금 일정 부분 조금 인정하는 듯한 뭐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초기에는 대부분 그렇게 강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인정하기는 어떻게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금융시장 반응도 봐야 되고 그렇겠죠. 그렇다 본다면 네. 이제 서서히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뭐 인플레이션이 강하다 이런 쪽으로 서서히 저는 이렇게 코멘트가 이제 조금 그쪽으로 좀 옮겨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굉장히 과묵했어요. 파월 회장은 전혀 뭐 정책이라던가 금리에 대해서는 일절 멘트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반응이 조금 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돌아가는 분위기는 일단은 뭐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인플레의 장기화 문제를 계속해서 노출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분명하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골자가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과 섹터들의 반응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캐터필라, 뭐 철강주도 다 움직였고 중요한 게 또 유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이 인프라 법안 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한 것 같던데요. 네. 예. 뭐 캐터필라는 뭐 어차피 인프라 관련 대표적인 수혜주고 뉴코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뭐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수혜를 있는 종목은 두산마켓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자체 내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중립적 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 상승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유가 상승이 뭐 어제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고점 찍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이제 인프라 법안 통과로 인해서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여전히 저는 그냥 기존 스탠스는 그냥 유지합니다. 지금 어제 이제 사우디 아람코에서 아시아의 원유 공급 가격을 네. 뭐 2.7달러까지 올리고 지금 올렸는데 원래 1.3달러였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정유 업체들 같은 경우는 비용 코스트가 이제 높아진다고 보면은 뭐 안 좋은 소식이겠죠.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또 아시아의 판매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좀 정책이 나왔다고 봐야 되나요? 아람코에서? 네,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네. 지금 현재는 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뭐 지금 유가의 원유 공급 가격을 올려도 지금은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뭐 바이든은 지금 원유 재고분을 방출하려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좀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저희가 유가가 80달러 선 근처에서 최근에는 박스권이 형성이 됐잖아요. 연말까지는 80달러 후반을 예상해 주셨는데, 인프라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인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은, 뭐 장기적으로 유가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올라와야지만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뷰가 계속 좋지가 않잖아요, 전문가님? 네. 지금 어제 이제 유가가 좀 강세를 나타내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이 또 호조를 보이고 있다. 뭐 그런 소식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래요?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저는 뭐 기존의 스탠스 유지합니다. 그냥 WTI 기준으로 85에서 87달러가 고점이고 얼마 전에 이제 85달러 바로 그 85달러 살짝 넘고 내려왔는데 뭐 가더라도 뭐 87달러 연말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의 전망은 올 연말이나 뭐 내년 초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MD는 너무나 큰 수익이 덕분에 또 저희 서학개미 분들이 나기도 했는데, 아까 멘트 주신 거 보니까 아직까지 홀딩 사인 주신 거 맞으세요? 네, 팔지 말자고 해주셨죠? 예, 뭐 일단은 어제 뭐 강한 상승세 나타났고 네. 좀 더 뭐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지금 더 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뭐 나스닥이나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더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급등한 거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소식이 또 키 맞추기로 또 보고 있거든요. 저는 뭐 같이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앞으로는 뭐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매도 사인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주시게 될지 생각보다는 좀 장기화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더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현재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저희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잖아요, 전문가님. 네, 팔 것 같아가지고 주식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스크 CEO가 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단기적인 영향일까요? 아니면 테슬라의 어떤 거취를 저희가 가지고 계신 분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뉴스라고 보시는지. 네. 일단은 조금 일정 부분 좀 꺾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120달러 넘어가면은 아니 1200달러, 1200달러 넘어가면은 일정 부분 이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정고점 경신하더라도 1243달러인데 정고점 경신하더라도 역시 넘으면은 매도입니다. 이제는 뭐 매도 관점에서 좀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는 챙길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AMD와는 조금 다른 전략을 남겨주셨고 포드가 또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어가지고 이런 신고가 종목들에 대한 전문가님의 생각이 조금 어떠실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거는 뉴욕장도 마찬가지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현재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뭐 저번에 그러니까 9월 달에 좀 강하게 나타났던 빅테크 주식들은 지금 현재 힘을 못 쓰고 있고 뭐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이제 가고 있는데 네. 포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GM 대비 어떻게 보면은 제네럴 모터스 대비 좀 상승폭은 좀 적었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역시 포드도 지금 후발주자로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럼 러셀 2000이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해서 감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좀 안정적인 빅테크 주식들 위주로 S&P 500 종목 위주로 이제 투자를 했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조금 소외받았던 러셀 2000의 뭐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가 좀 더 확장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불안한 주식이더라도 사겠다라는 게 리스크 지금 감수하겠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러셀 지수가 강한 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뭐 유동성 회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호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고점도 아직 멀었다고 보세요. 전반적인 뉴욕 증시의 지수 고점. 지수 고점은 뭐 조금 뭐 이제 부담스럽기는 한데 전체적인 가격 전부 다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긴 하는데 뭐 예. 아직까지는 좀 더 갈 것이고 아직 시기상으로는 아직 뭐 지수상 뭐 종목상으로 좀 더 아직 갈 종목들도 많이 있고 지수상도 조금 더 상승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갈 종목이 더 남아있다라는 거는 덜 올랐던 주식이 갈 거라는 관점이세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고점 경신 종목들이 더 나올 거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제 덜 올랐던 주식이 간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예, 거세요? 아직까지 뭐 순환매 차원은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예측하셨던 지수 고점 타이밍이 이번 달 말 정도가 많습니까? 예, 이번 저는 달 이제 그렇게 하반기? 보고 있는데 네. 뭐 조금 뭐 상승 여력이 좀 상승이 좀 가파르다면은 조금 일찍 뭐 고점 사인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또 싱겁게 끝난 우리 시장을 생각하면 어제도 생각보다 또 약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뭐 음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그다지 저희가 기대할 바가 없을까. 오늘도 인프라 쪽에 대해서는 섹터 연관성 별로 없을 거라고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쪽에 미국 시장하고 연관성을 찾으면 안 되겠죠. 미국 시장의 인프라 보완 통과는 뭐 결국에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뭐 실적이나 뭐 이렇게 뭐 계약 공급 계약이나 이런 거는 뭐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기보다는 우리나라 내부 시장에서 좀 찾아야 되는데 네. 일단은 그나마 좀 그래도 언제 지수가 좀 빠졌다가 좀 올라오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버텨주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고 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텨주지 않았으면 지수는 다시 한번 얼마 전에 2,900포인트를 또 깼을 텐데 네네. 대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빠지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당분간은 여전히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버텨주면서 뭐 여전히 종목별 순환매, 종목 장세에 좀 이렇게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그 흐름이 연장이 될 거라는 점을 감안해가지고 네, 오늘도 발빠르게 종목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 증시와는 너무나 큰 온도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마냥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프라 법안이 일단은 통과가 됐고요. 국경을 또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힘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또 낙폭과대 종목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고점을 뚫어내고 있는 종목들은 약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또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도는 순환매를 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뉴욕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우리 증시 출발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에서 어떤 섹터나 종목들과의 연관성을 찾기보다는 국내 증시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조금 더 모멘텀에 집중하는 게 유리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남겨주셨네요. 저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